네, 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둘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는 분입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께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데요. 사실 당 네. 주류와는 좀 다른 목소리거든요. 예, 제가 지난주 토요일 그 탄핵 표결에 임하는 우리 당의 입장을 보고 네. 좀 심각하다는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지난 12월 3일 이른바 12.3 그 비상계엄 사태를 당하고 우리 당 지도부는 신속하게 입장을 잘 정리했다고 봅니다. 네. 한동훈 대표와 지도부는 신속하게 국회 본청에 가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를 했고 그 다음날 바로 이 유연 위법한 비상계엄 반대와 이 책임자 수사 처벌, 그 대통령 사과와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직무정지가 시급하다고까지 잘 스탠스를 잡았는데 토요일 날 오전에 이제 대통령이 2분 담화를 아마 너무 선의로 믿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선 후퇴라고 하는 사실은 좀 보이지 않는 로드맵에 좀 기대를 걸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이제 사실은 민심의 쓰나미에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이어서 어제까지 당 의원님들이 뭐 계속 마라톤 의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태에서 중요한 것은 뭐 정략적인 당리당략 그다음에 무슨 그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니라 이 반민주적 폭거라고 하는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우리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네. 우리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심과 역사 앞에서 정확한 원칙적 결정을 해주는 게 저는 제1의 고려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거기에 그게 필요하지 않고 뭐 요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이후로 해야 된다는 등 이재명 대표의 대법 판결에 나와야 된다는 등 이런 식의 정치적 고려를 하는 순간 국민들로부터 저는 멀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일단 탄핵 표결에는 그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위원장님? 저는 탄핵 표결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토요일 날 만약에 탄핵 절차 표결에 들어간다면 네. 이 국민의 민심의 쓰나미 앞에서 그리고 하루에도 몇 개씩 새롭게 속속 밝혀지고 있는 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 행동에 대해서 네. 민심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우리 당 의원님들도 저는 제가 듣기로는 어제 그 의총 지나면서 분위기가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탄핵을 앞둔 상태에서 그 토요일 날 이야기했던 이선 후퇴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건 사실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이라는 21세기의 반민적인 폭거를 자행한 대통령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집권 여당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발의하는 좀 더 주도적이고 좀 더 선제적인 그런 입장을 발휘해야만 지난 주말에 그 민심의 분노 앞에서 우리 당이 다시 설 수 있는 저는 극적 반전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그 위원장님한테 예. 직접 나 그 네. 탄핵 찬성표 던질란다라고 혹시 그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좀 있을까요? 혹시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 소신파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주말을 지나면서 이른바 소장파 분들과 이제 중립적 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는 이제 부울경 지역에서도 네. 상당 부분 이제 지역구 민심이라는 걸 거스를 수 있는 정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울경 지역에서도 탄핵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이제 뭐 자포자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수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분위기여서 그렇게 저는 사실은 끌려가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발의에 우리 당이 이렇게 이끌려가서 마지못해 찬성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2의 6.29 선언이 필요하다. 예. 우리 당이 살기 위해서는 86년에도 6월 항쟁의 그 민심의 대분노 앞에서 집권 여당이 끌려가는 형국에다가 잠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6.29 선언으로 극적인 역사적 결단을 내려서 사실은 직선제 개헌의 길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지금 우리가 같이 그 모시고 있던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윤 대통령을 무조건 감싸고 부둥켜 안고 같이 침몰할 게 아니라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우리 당이 나서서 민주당에 끌려가기보다는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탄핵 남발은 또 국민들이 또 보는 불편한 또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 스스로가 먼저 우리의 대통령을 탄핵 발의한다는 역사적 결단을 하는 모습이 저는 제2의 6.29선으로 해야만 우리 당과 대통령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 지도부는 TF를 꾸리고 이러면 오늘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그 내놓는다라고 하던데요. 결국은 이런 움직임은 혹여나 어떤 그 소속 의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탄핵 찬성표 던지지 말라라는 이런 메시지를 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탄핵 부결이라는 당론을 유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네. 그리고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이 로드맵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헌법과 법률과 제도에서 이 탄핵이 아닌 탄핵으로 직무정지되는 상황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뭐 어떤 그 사고가 생기거나 거리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그 대통령이 실제로 법적으로는 있는 상황에서 이 국정 운정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선 후퇴 실질적 절차는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일부 의원님들 중에서 이제 저는 나오는 이야기 제가 들은 바로 이제 뭐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꼼수로 국민들에게 비칠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 이 그 민심의 쓰나미 앞에서 뭐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에 조기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그 말로 지금 민심을 어떻게 달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또 꼼수 중에 꼼수로 평가를 받을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우리 여당이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민심을 받아 안고 민심이 올라타서 오히려 우리 스스로 우리 대통령을 역사적으로 고육지책으로 분리해내는 탄핵안의 주도적 발의를 통해서 우리 한동훈 대표가 제2의 6.29선을 주도하는 그러면서 이 야당의 정치적인 정치공학과 정략적인 접근을 오히려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 와중에 원내대표 자리를 둘러싸고 친한계와 친윤계가 또 대립하고 있다는 보도 많이 나왔고요. 급기야 오늘은 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친윤계가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친한 성향의 최고위원 한 명을 집중 설득해서 하고 있다. 사퇴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참 우리 당이 정말 큰일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 친윤계 일각에서 그런 식의 비열한 음모를 꾸미고 지금의 이런 비상한 국가 위기 국면에서 자신들 계파의 이해관계와 이런 당리당략 내지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역사의 준엄한 평가를 받을 거라고 보고요. 원내대표는 이제 추경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새로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내대표를 놓고 뭐 여러 가지 좋은 후보들이 경쟁하겠습니다만 만약 친윤계 일각에서 대통령을 지키고 또 탄핵을 반대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참에 탄핵의 쓰나미 앞에서 그 희생양으로 우리 한동훈 대표를 제거하고 오히려 내부의 쿠데타를 통해서 당권을 재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당은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대표가 역사적 결단의 모습으로 제2의 6.29 선언의 어떤 우리 당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우리 당의 국민 앞에 잘못을 극적으로 이렇게 반성해내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움직임을 좀 파헤쳐 들어가다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로 우리 당에 일임한 게 맞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어떤가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대통령의 2분 담화를 우리 한동훈 대표가 너무 선의로 해석을 한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속아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퇴진이나 하야에 대한 일정을 밝히지 않았고 그다음에 당에 일임한다는 게 당이라는 것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 일임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친윤계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당내 논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대신해서
그 2인 체제로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법적 제도적 장치와 정당성이 없어요. 예, 예. 가장 사실은 무질서한 혼란 상황이 오히려 초래가 되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투명하고 가장 가시적인 질서 있는 퇴진의 로드맵은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의원들은 그걸 결정을 해주고 예. 헌재에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한쪽 길을 열어주고 또 한쪽으로는 저는 지금 합수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공수처하고 뭐 검찰하고 경찰이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총리가 합수본 설치를 해서 가르마를 타주고 그러면 한편에서는 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거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걸 우리는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당이 네. 국민한테 다시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